조갑제 부정선거 망상론, 노년의 억지, 노년의 고집, 노년의 땡깡, 늙어감의 추함 이런 걸 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하게 조갑제 씨에 대해서 무슨 뭐 그런 뜻이 있어 한 게 아니고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 이제 시팩 미국 보수주의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길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부정성을 몰랐던 사람은 계몽이 되지만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의 호소도 여전히 속이의 경읽기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의지가 있어야 이런 방송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거는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방송이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배울 수가 있고 향상할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이런 귀한 정보나 지식을 주더라도 본인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어떤 변화를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다. 내가 성장해야겠다. 내가 발전을 해야겠다. 내가 새로운 것을 제대로 깨우쳐야겠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 정보가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민경욱 의원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고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모르는 사람을 깨우칠 수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칼에 찔린 시신으로 비유한 것은 부정선거의 공격으로 사망한 자유 대한민국의 공명선거 시스템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걸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는 뜻입니다. 부정선거의 가장 큰 논리적 약점은 이거는 조갑재 씨가 이야기한 겁니다. 출마 후보들 가운데 민경욱만 빼고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용기가 없었고 그렇게 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침묵한 거고 민경욱 씨는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성을 밝힌 데 뛰어든 거고 민경욱만 여러분이 이견을 제시했다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갑재 씨가 젊은 날 필력을 휘둘렀지만 늙어가면서 억지나 제 눈에는 조갑재 씨의 지금 행동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외치는 것이 그냥 억지, 땡깡, 고집, 완고함, 완악함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아마 조갑재 씨가 쓴 글에서 월간조선에 난 글인 모양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될 때인데 한 사람도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가장 큰 논리적 약점은 부정선거 피해자란 국민의힘 낙선자들 중 민경욱 한 사람만 빼고는 다 조용히 있는 현상이다. 낙선자 가운데는 130건 정도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지만 전부 다 기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늙어가면서 조갑재 씨는 논리도 없고 그냥 고집밖에 없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그래서 이걸 보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가장 큰 논리적 약점은 민경욱 외에는 아무도 대들지 않은 것이다. 내가 글을 읽다 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조갑재 옹은 뭐하고 하나 싶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은 음모론의 세계적 실험장이 됐다. 월간조선에 그런 글을 썼네요. 부정선거는 코로나보다 위험한 바이러스다. 아직도 줄기차게 2025년 2월 10일 2025년 1월 28일이니까 필력은 있으니까 계속 부정선거를 떠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밑에 이제 보니까 한 분께서 이제 조갑재 씨는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왜 펄쩍 뛰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에 실린 글 가운데 글 하나를 보니까 조갑재닷컴에 실린 것이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망상을 실제 상황인 전시나 사변으로 착각해서 계엄령을 폈다는 이야기다. 그 대통령이 정신줄을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죠. 이런 영감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정말 감옥보다 병원에 먼저 가야 될 사람이다. 내가 사건 직후부터 망상령 계엄령이라고 규정했던 것이
정확하였음을 윤 대통령이 고백문으로 보정한 셈이다. 자필 서신 쓰신 거 공개된 거. 이 보시죠. 잊지도 않은 부정선거 망상을 대통령이 그냥 정신병자란 이야기죠. 어제 15일 윤 대통령이 쓴 국민께 드리는 글이 공개됐다. 이것을 읽으면 나는 미쳤다는 고백이고 나는 부정선거 음본에 취하여 국헌 문란의 폭동을 지시했다는 자백임을 알게 됐다. 소름 끼치면서도 헛웃음을 자아낸 부정선거 주장 부분을 분석 비판한다. 이렇게 이야기지. 삼류 수준의 저질 부정선거론이 계엄령 선포의 결정적 이유였다는 결정적 폭로다. 잊지도 않은 부정선거 망상을 실제 상황인 전시나 사변으로 착각해서 계엄령을 폈다는 이야기다. 그는 정말 감옥보다도 병원에 먼저 가야 될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상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더 언짢으실 수가 있으니까. 자, 뭐 조갑재 씨가 뭐 저렇게 하는 걸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 그냥 저렇게 뭐 갈 때까지 저렇게 떠들다가 가겠죠. 여러분, 저는 5년 동안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무슨 대수의 법칙이 어떻고 정신 나간 서울대 정치학과 무슨 박 교수가 하는 이야기 그런 거는 수준이 너무 낮은 거죠. 이제는 뭐까지 이런 밝혀졌습니까? 조작범들이 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선거구마다 읍면동마다 위조투표를 몇 표로 만들었는지 그게 다 나왔잖아요. 김용빈이가 국회의회 가가지고 무슨 투개표에 뭐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더 밝힐 수 없을 만큼 이제 다 나온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 부정선거란 것이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규칙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숫자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보궐선거 전부 다 이런 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밝혀진 거잖아요. 가짜표를 만들어가 넣은 거지 않습니까? 뭐 이제 조갑재 씨하고 뭐 논쟁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무슨 뭐 누가 나와서 논쟁하자 뭐 부정선거가 논쟁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팩트 체크를 하면 되지. 가짜표를 만든 게 전부 다 들미를 잡힌 거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추진했는데 선관위 조작범들이 은밀하게 주장했는데 가짜표를 전부 다 이렇게 찾아낸 거 아닙니까? 가짜표를 만드는 방법도 전부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진짜 N장당 가짜 한 장의 민주당 후보에게 대해주게 2장당 한 장을 대해주게 되면 3분의 1이니까 사전투표자 수의 35%만큼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더 부풀린 거고 3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가 4니까 4분의 1이니까 사전투표자 수 25%만큼 표를 더 만든 거죠. 더 만든 것만큼 모두 다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태생이 전라도당이다 이야기죠. 더불어민주당은 태생이 호남당이라는 이야기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선거를 하면 전국 정당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전국 정당이 되려면은 조금만 여러분 조작하면 안 되고 화끈하게 조작해야 된다. 공 박사님 화끈하게 조작하려면 얼마나 조작해야 됩니까? 서울과 경기에 사전투표장에 3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투표를 더하는 위조투표자 수를 최소 25% 정도만큼 여러분들 더 만들어서 민주당 후보한테 집어넣어줘야 전라도당이 전국정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조작하면 전국정당이 될 수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도당입니다. 전라도당. 호남당인 겁니다. 공정선거를 하면 절대 전국정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 경기에서 몇 석 정도 여러분들 구할 겁니다. 전국정당이 될 수가 없어요. 충남 충북 대전 거의 전패하는 겁니다. 그럼 전국정당이 되려면 뭐냐 부정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도 화끈하게 부정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끈하게 얼마 N=3 사전투표에 3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25명만큼 더 만들어서 민주당 후보에게 집어넣어줘야 전국정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 4.15 총선을 도둑질했고 그렇게 해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도둑질한 겁니다. 조금 조작한 것이 뭐죠? 2022년도 6월 10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12개 시도지사 선거 전국 평균이 대개 200만 표 이상을 조작을 해야 되는데
59만 표만 집어넣은 선거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이 되지 않아 실시됐던 2020년도 6월 10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만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제주지사를 성공시킨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패배한 겁니다. 아니 경기도 이겼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9만 표 이상 정도 위조투표에 집어넣어서 김동영이가 경기도지사 된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그 사람들 찍소리 못하죠. 왜냐하면은 전부 다 찾아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위조투표들 전부 다 만들어서 가짜투표들을 만들어가지고 득표수를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김용빈이 니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조작범이다 이렇게 해도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전산 조작에서는 표 부풀리고 그다음에 인쇄소에서는 표 만들어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공 박사님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어떻게 집어넣기는 뭐 어떻게 택배나 이런 것을 배달했겠죠 뭐.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인쇄소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뭡니까? 좌우 여백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투표지가 현장에 없고 인쇄소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인쇄한 게 이렇게 드러나잖아. 인쇄. 이 사전투표지니까 프린트를 하게 되면 좌우 2mm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만드니까 인쇄 잉크가 이름 전신에 떡지덕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대전광역시의 7개 선거구에서 선관위가 도둑질을 어떻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전 동구의 위조투표지 11,963표를 장철민 민주당 후보에게 대해주고 대전 중구의 12,678표를 황운하 후보에게 대해주고 대전 대덕의 박영순 후보에게 7,200표를 대해주고 대전 서구의 박범계 후보에게 11,125표를 대해주고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노란색은 뭡니까? 선관위가 위조투표에 투입해 가지고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고발하겠습니까? 고발 못하지. 이런데 뭐 조갑제가 무슨 뭐 부정선거가 망상론이라고 너희들 꼼짝할 수 없다고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이 7개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값, 조작 규모, 조작 이전 이후. 그래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야 H님의 작업입니다. 예? 이게 전부 다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 하나마다 이런데 진짜 수억짜리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거가 다 가동이 돼 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200만 표 이상 조작 못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도당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선생 때부터 뭐 고안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해서 전국정당 되자. 예. 그래 우리끼리 잘 헤쳐먹자 이렇게 본 겁니다. 잘 다 밝힌 거죠. 인구수는 적고 하니까 우리 전라도인들이 협심해서 뭡니까 전국정당이 돼야 되겠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방법이 없으면 부정선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지역감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래 해서 되겠냐. 나라가 망하는 일이니까 고치자는 뜻이죠. 이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12개 시도지사에서 표를 얼마만큼 도둑질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9만 표, 222만 표, 224만 표, 59만 표, 279만 8천 표, 266만 1천 표. 예? 이렇게 나오는데 조작을 대개 여러분들 20% 정도 조작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등장하고 나서 6.6%밖에 조작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름 적게 조작하니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전라도당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2년도 12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그냥 전라도당이잖아요. 전라도당, 호남당. 왜 전라도당인 겁니까? 조작을 적게 했으니까 6.6% 조작한 겁니다. 200만 표 집어넣어야 되는데 59만 표밖에 안 집어넣었으니까 얼마나 멋진 분석입니까? 내가 봐도 자랑스럽거든요. 이런 분석을 내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이 막강한 여러분들 3, 40년 전에 여러분들 전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한테 자료를 제공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확신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라도당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도당을 벗어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서는 전국정당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를 화끈하게 해야 전국정당이 될 수 있다. 부정선거를 화끈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2020년 4.15 총선과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전 조작해야 된다. 그럼 그 수준의 조작이 얼마냐? 최소 200만 표 이상 정도는 조작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서울에서는 N3 사전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마다 한 표 정도를 집어넣어야 전라도당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정당이 될 수 있다.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전라도당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2022년도 6월 10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검찰총장 출신이 등장했기 때문에 바짝 쫄아가지고 조작률 9%, 조작률 6.6%, 사전투표 100장당 6.6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총규모 59만 표, 200만 표를 집어넣는데 59만 표밖에 여러분들 시도지사 선거에서 집어넣지 못한 겁니다. 59만 표 여러분들 집어넣으니까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제주지사만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나머지는 전패한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어떻게 되면 9만 5천 표 정도 위조표 집어넣어가 김은혜가 8만 몇천 표로 이겼는데 8천 몇 표 차이로 김동영이가 경기도지사 된 거지. 뭐라고 할 거야? 김용빈이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고. 김용빈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요즘에 선관위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잘 봐달라고. 선관위가 바뀌기는 뭘 바뀌었냐고. 2024년도 4월 10일 역대 사상 최고치의 여름 조작을 해가지고 280만 표를 여름 집어넣어가지고 압승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켰는데, 당신들은 진짜 내란범이라고. 국사범이고. 세상에 자기가 나서 자란 여러분 나라를 부정선거를 해서 이렇게 망가뜨리는 인간들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